자, 오늘은 용접 왕초보님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왕초보, 전혀 용접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요. 이 영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꾸 이 LPG 통 자른 거를 내가 자꾸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주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도 하고, 진짜 최고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 LPG 통이기 때문에 이 LPG 통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거는 순수 철입니다. 카본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는 하우스 파이프입니다. 하우스 파이프. 그리고 이거는 각 파이프지요. 각 파이프. 그리고 이거는 형광입니다. 형광. 그럼 이 세 종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첫째, 제일 큰 것 중 차이가 나는 것 중 제일 크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용접봉 선택입니다. 지금 이 이 세 종류, 이 형광, 그 다음에 각 파이프, 이 하우스 파이프, 그 다음에 이 카본, 말 그대로 철판, 여기에 제일 큰 차이점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하우스 파이프, 이거는 도금이 돼 있다, 이거 도금이 안 돼 있다 정도까지는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순수 철판을 떼올 때와 이 도금이 돼 있는 이런 종류를 떼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여기 이 용접봉입니다. 용접봉. 이 용접봉 CR13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6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S2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두께의 용접봉 두께인데, 이거는 박판용, 말 그대로 얇은 걸 할 수 있는 일반 고사나 티타니아계 계열이고요. 요 CS는 일미나이트계라고 해서 전천후 용접봉입니다. 전천후. 요거는 그러니까 공업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공업용으로서는 안 맞죠. 이 파이프는. 이 파이프는 도금이 되어 있는 거를 떼올 때 쓰는 파이프가, 도금이 되어 있을 때 뜨는 용접봉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 도금이었고, 이 철판을 떼올 때 쓰는 용접봉이고, 이것은 도금이 되어 있는 용접봉입니다. 장점은 이거는 달라붙지 않고 얇은 비드를 형성할 수 있고요. 요 CS200이라 하는 것은 잘 달라붙습니다. 일미나이트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용접봉은 안 좋아. 그런데 실제 용접을 해 놓으면 이 용접봉은 이 갈바라이트 이걸 떼었을 때 깨집니다. 용접봉. 용접 부위가 깨지거나 용접 부위 단면이 깨지고 부식이 빠릅니다. 근데 요걸 쓰게 되면은 용접하기는 약간 힘들지만 이 재질에는 이 CS가 맞는 겁니다. 이 갈바라이트는. 이 카본 같은 경우에 CR봉을 쓰게 되면 용접 부위에 크랙이 발생합니다. 크랙. 금이 간다는 얘기죠. 금이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모재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실물을 두텁게 만들 수 있는 기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실물을 두텁게, 용접을 두텁게 하면 그래도 좀 낫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로 크랙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 용접봉은 크랙이 잘 가지 않습니다. 클리닝을 깨끗이 하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이 용접을 하다 보면 이 용접봉은 여기를 시작해서 용접을 하다 보면 여기에 물리게 되죠. 하면 자꾸 위로 붕붕붕붕 되면서 뜹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용접봉이 탈 때 사람이 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용접봉 타는 만큼의 팔이 움직인다든가 몸이 움직여야만이 그 각도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용접을 하게 되면 자꾸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꾸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데요. 대부분의 용접하시는 분들이 한 손으로 틱틱틱틱틱 이래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용접의 정석은 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합니다. 두 손.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됩니다. 그건 떨림 방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벗어나는 걸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접은 한 손으로 하게 되면 전체 사방을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커버를. 그렇지만 좌측 우측만 한다면 위 아래로만 한정적인 자세를 잡으려면 첫째가 두 손을 갖다 대면 이 한 손은 좌우를 잡아주고 이 한 손은 상하를 잡아줍니다. 그렇게 이 단순한 논리인데요. 이 용접봉을 갖다가 한 손으로 잡고 했을 때는 좌우도 잡아줘야 되지만 상하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 손을 갖다 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쪽 손은 내리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리가기만 하고 이놈은 좌우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 손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단연간 숙달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왼손 오른손이 따로따로 논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종합해 놓은 겁니다. 여기를 딱 잡고 몸을 딱 고정을 시키고 예를 들자면 꼭 이 자세가 아니어도 됩니다만 제일로 안정적인 자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는 몸을 이놈을 붙이고 이 손은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되겠죠.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서포트이기 때문에 하나 고정이 됩니다. 잡고 그냥 여기 잡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 이 둥근 원형의 연습을 하는 것과 평판의 연습을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접 아크를 발생시키기 이전에 용접기를 먼저 선택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접기를 보게 되면 이거는 AC, DC가 같이 나오는 용접기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아니어도 그냥 아크만 하는 용접기도 되지만 이건 티그하고 같이 병행해 쓸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암페어 수가 있습니다. 암페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로에서부터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용접기가 3kg짜리인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용접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초보자시니까 여기에 딱 표시되어 있는 게 2.6파이 2.6파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6이라 하는 것이 용접분 두께 여기 보이는 이 용접봉 편심 두께가 2.6파이 2.6mm라는 얘기입니다. 용접봉의 편심 두께가 2.6mm. 그럼 이 2.6mm 전기를 맞출 때 가장 이상적인 전기가 이 용접기에서는 여기 2.6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6파이 같으면 100A가 되죠. 여기 2.6파이에 100A, 그 다음에 120A, 140A는 3.2파이, 그 다음 180, 160, 180에서 180A가 되어야만이 4파이가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0이 됐을 때 3.2파이가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4.0, 3.2, 2.6이 있는 이 부분은 초보자들을 위한 어떤 마킹선이라고 보면 돼요. 적어놓은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용접기에서 최고의 장점이라면 2.0이 2mm에서부터 4mm까지 떼올 수가 있는데요. 이 2.6mm가 전기가 100이면 이거는 평균 수치이기 때문에 좀 얇은 걸 떼올 때는 좀 더 내려야 되겠죠. 80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센 걸, 두꺼운 걸 떼우면 조금 더 올려야 되겠죠. 120 정도. 그러나 이 3.2파이까지도 올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모재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모재는 거의 다 얇은 모재이기 때문에 2.6파이 정도 놓으면 거의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얇은 건 열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처음에 지들 용접을 딱 시작해가 불꽃을 딱 형성하면 그때 열이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수치에 달하면 용접봉이 하나쯤 녹을 때까지 간다 치면은 그리 열이 한 10배 정도까지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이게 좀 내려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용접봉별로 비교와 아크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2.6파이에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꾸 이 원형에다 연습을 해보라고 하는 이유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제 손에서 이루어지는 용접봉 각도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모든 용접봉 각도는 대부분 45도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45도에서 90도 90도가 제일 이상적인데 그거를 제 손으로 잡고 해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파이프가 휘임새가 이렇게 아로로 됐는데요. 아로와 똑같은 자세에서 계속 똑같이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자꾸 연습을 이 둥근 파이프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CR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1차 철판에 두 개의 용접을 해놨습니다. 이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거를 한번 앞에 있는 슬래그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슬래그 제거할 때는 반드시 보안경이나 면을 내리 눌러 쓰고 하십시오. 이게 눈에 튀어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상을 입기 때문에 꼭 보안경이나 면을 착용하고 똥을 떨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 KR, 여기는 파란색 CS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거의 이거는 반질반질하고 이거는 거칠거칠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 이 비드 거칠기를 갖다가 섬세하게 보면 이쪽 비드가 오히려 더 부드럽습니다. 그러면 이 열량이 서로 얼마큼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넓은 쪽이 CS고 넓지 않은 쪽이 KR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판에 맞는 재질은 KR봉이 되겠습니다. 이 CS봉, CR봉. 이 KR과 CR이 뭐 같은 용접봉입니다. 내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 CR, 이 빨간 레벨 박스에 있는 용접봉이 이 철판에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전류로 이제 이 파이프를 떼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파이프를 떼우기 위해서는 태크를 치는데요, 이거는 CR봉입니다. 빨간 거. 태크는 이걸로 치겠습니다. 이 파이프는 하도 얇아서 이 용접을 하게 되면 구멍이 다 나게 됩니다. 구멍이 나게 되는데, 이 파이프를 떼울 때도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이 모재와 달리 이거는 얇기 때문에 전류를 내려 보겠는데요, 이 하우스 파이프를 떼울 때 전류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는 2.6파이였는데 지금은 이제 80으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80. 자, 이게 모재가 얇기 때문에 80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떼우는데도 요령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직접 넣고 떼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받아서 떼우는 용접이라면 용접봉 각도가 위를 향하고 이렇게 구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굴러갑니다. 반대로. 여기서 앞으로 가면 열이 계속 집중되지만 이래 하면 열이 끊기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약 5분의 2 정도 용접을 했습니다. KR. 자, 똥을 먼저 한번 떨어 보겠습니다. 이런 형상의 비드가 주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나머지 일미나이트계 이 CS봉으로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는 CS로 떼온 자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CR봉을 떼온 자리죠. 매끄럽죠. 보기는 좋습니다. 여기는 CS봉인데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이프가 워낙 얇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재질은 얇은 걸 떼올 때는 이걸 쓰든 저걸 쓰든 관계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용접하기에는 CR이 좋지만 전문적으로 용접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래도록 쓰고 싶다면 CS봉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형광을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형광을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떼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먼저 이 CS 봉을 먼저 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CR봉을 한번 떼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피복을 한번 털어 보겠는데요. 가까이. 지금 요거는 CR봉입니다. CS봉입니다. CS. 이거는 KR입니다.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처음 시작한 부위에서는 열이 약하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음에도 한쪽에 용착이 잘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주 많이. 대부분 이거 초보자 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제 일부러 이쪽으로 용착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전류래도 크게 달라붙고 크게 달라붙지 않는 부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도금이 되어 있는 파이프라든지 도금이 되어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이 CS봉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용접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떼어야 될 때가 대부분 보면 군역이 많이 나죠. 이 부위에 군역이 많이 나는데 그 얘기는 예전 영상에 제가 한 번 더 올린 것 같은데요. 이걸 할 때 용접봉 각도가 이 센터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용접봉 각도가 아래로 향하고 밑에는 직접열이고 밑에는 간접열로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간접열로 붙이는데 요 놈을 이렇게 하는 순간 위로 빵꾸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밑에서 열을 만들어서 위로 붙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용접봉에 관계없이 이건 CR봉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CS봉을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CS봉이고 여기는 CR봉입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브러쉬질을 했는데요. 여기는 CS봉입니다. 실물을 아래로 해서 붙었는데 잘 붙었죠? 시작과 끝이. 여기는 붙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하면 여기에 돼 있는 도금 파이프가 그 도금이 벗어지기 직전까지는 용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벗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가 용착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용접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쓰기 좋은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전 초보자분들은 이게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은
CS봉을 쓰십시오. 그리고 용접 연습을 할 때 이 원형에 연습하는 거 이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원형에. 그리고 아웃사이드만이 아니고 인사이드를 하면 또 다른 자세가 나옵니다. 또 다른 자세가. 하나의 자세가 이게 아니고 모두 전자세가 나오고요. 여기는 또 마이너스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용접을 하실 때 용접봉을 물려서 용접봉은 계속 타서 짧아지니까 여기서 들어갈 때 스타트해서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이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두 손으로 잡고 가능하면 한 손으로 서포트를 대고 또 한 손으로 위로 올려서 한쪽 방향과 두 쪽 방향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냥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용접봉에 다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이 용접봉 이제 다 들어가는 것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계속 점점 짧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세에서 한 손으로 하면 많이 흔들리니까 가능하면 두 손으로 잡으시고 여기서 시작점은 길고 끝나는 점은 짧기 때문에 그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을 계산하셔서 손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 뭐 격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격파가 아니고 이거는 뭐 군발이 때 뭐 그냥 이 격파 시험 뭐 통과해야 휴가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속 짧아지니까 이 짧아지는 거리만큼의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몸을 그냥 딱 고정잡고 이래하면 이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밖에 딱 넓게 잡고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갑니다. 쭉.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는 전류를 이 용접기에 나와 있는 2.68보다는 조금 높게 하시면은 연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용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은 반드시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접을 너무 정밀하게 한다 치면은 몇십 년을 하도 끝이 나지 않지만 초보를 시작을 하면 용접 불꽃을 한번 딱 튀기는 순간 단 5분만 연습을 하더라도 이건 계속 어느 한계까지는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하지 않아도 계속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전혀 해보지 않았을 적에는 향상이 되지 않지만 1차 연습을 한 번만 해봐도 용접봉 하나만 녹여봐도 하나는 좀 너무한가요? 한 5개 정도의 용접봉만 녹여보게 되면 그 용접봉 5개 녹인 효과는 내가 용접을 하지 않고 집어내 쏴도 계속 어느 한계까지는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배우실 때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오늘 시작을 한 것은 내일 하지 않아도 모레 하면 그 앞에 했던 실력이 계속해서 진보를 하고 계속해서 커나가니까 1차 첫 번째 입문할 때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기본적인 용접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문적인 용접 아닙니다. 기본적인 용접. 전문적인 용접을 하는 것은 저 역시 30년 이상 했지만 지금도 용접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용접, 시골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용접 정도는 이 교육 하나만 제대로 보셨다면, 이 교육한 내용대로만 제대로 하셨다면 용접사가 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